이혼이 되었다고 원고가 마냥 행복할까요? 이혼기각 판결이 났다고 피고는 그냥 의기양양하게 지내면 되는 걸까요? 승자 없는 소송에서 완벽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K변호사 강승구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에서 우편물 하나가 날아옵니다. 열어보니 이혼 소장이에요. 요즘 들어 배우자랑 살짝 트러블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한 거죠. 제가 최근 직접 상담했던 의뢰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부간의 불화가 굉장히 심해서 매일 다투고 싸울 때 물건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게 되죠. 아니면 부부 일방이 바람을 폈거나 상대 배우자를 폭행했거나 이런 명백한 육책 사유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케이스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약간 트러블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냉랭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부부 사이에 있었던 트러블이 이혼 사유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하물며 이혼이라는 건 더 생각을 안 해봤겠죠. 원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방과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이혼 소장까지 낸 상황임에도 피고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부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피고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원고는 이혼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일단 이혼 여부부터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재판부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피고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사유들 때문에 더 이상은 원만한 가정 유지가 힘들겠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되겠죠. 문제는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인데요. 부부 사이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외도라던가 가정폭력 이런 명백한 유책 사유까지는 아닌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일방은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데 상대 배우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자,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소장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니. 거기다 이혼 소장에는 피고의 작은 잘못까지도 굉장히 강조되어서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상처를 받습니다. 읽다 보니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변호사님, 제 배우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일로 누가 이혼을 합니까? 전 이혼을 못해요. 이혼 기각 구해주세요. 어떨까요? 일단 원고 측에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명백하게 피고 측의 유책 사유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고 게다가 증거도 없다. 이런 경우라면 피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이혼 기각 판결만 받으면 다일까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내가 승소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그 트러블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시간을 보낸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원고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을 생각할 만큼 중대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보기에는 미쳤어? 왜 저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런 생각만으로 임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더라도 또다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실제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특별히 정해서 이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한정하고 있고요. 재판부 역시 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원만한 가정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려고 애쓰는 입장인 건데요. 이건 혼인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린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불화가 있더라도 일단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해결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 이혼을 생각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피고가 이혼 기각을 구할 때 재판부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원고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문제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또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결국 내가 왜 이혼해? 난 잘못이 없는데 이런 입장만 고수하는 경우라면 이혼 기각을 받기도 어렵고요. 이혼 기각을 받는 것 성공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부부 사이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책임이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노력은 해보라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혼 소장을 받으셨던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저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배우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솔직히 이 정도의 트러블로 배우자가 나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시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최대한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소장 내용에 다소 자극적이고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 적힌 자신의 잘못이나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앞으로 고쳐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쉽지 않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배우자는 깊은 고민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심지어 나는 내 배우자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잖아요. 이것 또한 문제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혼 기각을 구하고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는다는 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난 잘못이 없어, 이혼 못해줘 라는 입장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선 의뢰인분은 이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들과 행동들을 일관되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습은 물론 가사조사관이나 판사들에게도 어필이 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 배우자가 보고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마음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 상대 배우자께서 소송에 취하셨고 두 분은 다시 원만한 가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셨어요. 사실 이혼 소송이라는 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혼이 되었다고 원고가 마냥 행복할까요? 이혼 기각 판결이 났다고 피고는 그냥 의기양양하게 지내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마음은 전혀 없고 여전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거봐, 말 같지도 않은 사유로 이혼 소송이나 제기하더니 이런 태도만 보인다? 이건 상대 배우자에게 또 다른 이혼 사유를 제공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언젠가는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기각 판결을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가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오기로 기각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연 진심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승자 없는 소송에서 완벽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변호사 채널과 함께 하신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